자, 이번 모의 평가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. 결과를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. 네, 지난 대수능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또 2019학년도 6월 모평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예. 네, 다만 여기서 이 난이도가 수능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방심하는 건 금물인데요. 일단은 9월 모의평가에서 한 차례 더 난이도 조정이 있을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실제 수능은 6월 모의평가와는 난이도에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 상향 조정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요 평이한 수준보다는 좀 더 상향이 될 수 네.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평가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어느 정도가 좀 유지가 됐나요? 네, 연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 또 기존의 연계율 70%가 그대로 지켜졌고요. 특히 이제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EBS 교재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간접 연계 방식, 네. 그리고 EBS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고 문제 형식만 바뀌는 직접 연계 방식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사실 충실하게 공부해온 수험생들이라고 하면은 체감 연계율이 꽤 높은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좀 항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? 뭐 빈칸 두 문항이라든가 어법성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. 네, 특히 네. 이제 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빈칸 추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위치를 찾거나 아니면 무관한 문장을 찾는 유형,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. 네. 이 부분에서 직접 연계가 되어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을 좀 체감해 볼 수도 있는 네. 계기가 됐었겠네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본인의 평가 결과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봐야 될 텐데 네. 어떻게 좀 분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뭐 잘 봤다 못 봤다 몇 점이 내렸다 올랐다 이런 거보다는 N수생과 함께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의 위치가 이 정도구나 가늠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또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이기 때문에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수능의 난이도가 어떠할지 신유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저희 EBS 아이 홈페이지에 이 6월 모의평가 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. 문제지 정답지뿐만 아니라 해설지, 해설 강의,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한 분석까지 모두 제공되고 있으니까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결국 지난 3월, 4월에 치러졌던 모평과는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지난 3월, 네. 4월에 치러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만 치를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국적인 자신의 위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험은 바로 이 6월 모평이 되는 거겠죠. 네. 자, 이제 수능이 5개월 남게 됐습니다. 뭐 이제 이후 학습 계획을 좀 잘 세우는 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할 텐데요. 아무래도 이제 EBS 대표 영어 강사하지 않으십니까? 영어 학습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좀 들어보죠. 사실 우리 수험생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사실 힘든 고비가 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 EBS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9월 초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 예. 중하위권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문제도 다 못 풀었다. 이거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여름까지는 기본기를 확실히 하겠다. 네. 그리고 연계 교재 공부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10월, 11월에 이르는 기간에 뭐 적게는 15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. 네. 그때 또 기출 문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좀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좀 구분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네. 같은데 뭐 중하위권이라든가 상위권 학생들을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또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주 틀리는 유형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됐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쭉 뽑아서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학력평가 문제까지 모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특히 이제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듣기 영역이 있는데 등급과는 무관하게 이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네. 듣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군요. 하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. 우리 학생들 좀 잘 계획을 세워서 남은 기간도 알차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